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왕 오른 김에 월봉 마감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64,000, 그 다음에 65,000 여기 위에서 마감하면 참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월봉을 보면은 여기 몸통 있죠. 확대를 해보면 여기 위에 몸통이 64,628이에요. 시가가. 그리고 여기도 종가가 64,600이니까 그러니까 65,000 정도를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 위를 다 뚫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위를.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켜보면 여기 딱 저항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64,233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65,000 정도가 되면 다 뚫고 마감하는 거니까 진짜 베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의 횡보가 9월 혹은 10월 정도면 끝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되게 긍정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들을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장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도 알트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근데 어느 순간 돼서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갈 때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신고점을 뚫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비트가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복하는 그 장세까지, 그러니까 신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회복장을 진행하는 장세에서는 알트가 좀 더 회복이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비트가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가 퍼포먼스가 좋아야 나중에 알트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최고점 라인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한 74,000 정도 되거든요. 여기 73,777이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항상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도달할 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자, 항상 이 직전 고점을 넘고 신고점을 찍으러 갈 때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그어보면 이 시기부터 신고점을 찍는 그 순간부터 고각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고각 상승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흡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꼭 들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눌림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트가 회복력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알트가 좋은데 여기 이렇게 도미넌스가 신고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비트가 굉장히 퍼포먼스 좋기 때문에 비트와 알트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순간들부터 조금씩 비트를 알트로 바꿔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직은 신고점이 돌파가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가 신고점이니까 74,000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를 아직 못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를 계속 보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알트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알트 몰빵을 하다 보면 이때는 기분이 좋은데 이걸 돌파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 알트가 왜 이러지? 무슨 일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만 오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내가 감안을 한다면 비트와 알트 두 가지 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알트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계속 드리는 거는 저는 이 회복장에서 알트가 더 올라간다는 거를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저점을 근데 맞춰야 저점부터 회복장이 되는 건데 저점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저도 좀 제 나름대로 아쉽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 그렇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모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천천히의 기준이 생각보다 달랐기 때문에 너무 빠른 타이밍에 현금을 다 써서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지금은 그냥 순리대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가준다고 생각하고 비트와 알트 그리고 이제 이더도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더와 뭐 이더 계열 애들이 있어요.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애들이 또 이더 오르면 잘 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랙록의 보고서가 9월 16일자로 나온 게 있는데요. 되게 저는 어제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보고서예요. 자, 이제 게임은 끝났다. 이 보고서 자체가 블랙락에서 매집을 끝냈다는 신호로 생각된다.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에 비해 내용이 빈약한데 현 시점에서 의미가 막대해서 번역해서 올려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있어요. 쭈루루루루루루루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정리한 게 이제 고로치님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블랙록은 22년 그 이전 수년간 비트코인을 연구해왔고 그 결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같지만 위험자산 같다고 한다. 이거 새로운 자산이다. 형태의 자산. 그리고 전통 자산과 구별되고 장기적으로 상관관계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 소리냐면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뜻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블랙먼데이 가격 반등을 보면은 펀더멘탈이 우세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결론은 뭐냐면요. 블랙록은 이 새로운 자산에 대한 흥미가 있고 그리고 고객들도 그렇죠? 이 화폐 위기에 대한 에셋 파킹용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 이걸 보고서를 낸 이후에 그러니까 묘하게 제가 요즘 좀 보고 있기는 한데 ETF의 순유입이 전환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요게 계속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렇게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월 20일에 보면은 순유 출입 없고 9월 17일에는 유입이 됐어요. 그쵸? 유입으로 해야겠네. 유입 보면 블랙록을 해볼까요? 분류가 잘 안되네. 그래서 보면은 쭈루루루루루루룩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18일에도 보면 블랙록 등 나머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입이 0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또 내려보면은 여기 17일 이후부터 블랙록에 유출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낸 시점에 묘하게 이런 게 좀 있어서 기분 탓일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매집이 이제 끝났고 다른 기관들이 그냥 사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점점 이들이 매집이 끝났다면 가격을 올릴 만한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마지막 사이클 펌핑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20만에서 26만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항상 이런 주기 패턴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한번 우리 피크 지점 어떻게 될지 한번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11월이나 혹은 뭐 9월, 10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또 몇몇의 사람들은 11월도 보고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올라가는 뭐 각도라던가 그런 방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우리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8월 초와 달리 9월 초에는 자주 발생되지 않는 흔적이 바닥에서 나타났고 이 흔적을 유지 중이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주요 포인트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이 고각 상승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유동성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항상 요즘 강조드리는 거긴 한데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 M2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고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들의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괴리가 회복이 될 거다. 제가 이거 이동평균선 그려드리면 설명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가격이 막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싶으면 쭉쭉쭉쭉쭉쭉쭉 맞춰오는 거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쭉쭉쭉쭉쭉쭉쭉 반등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 유동성 대비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다시 괴리를 줄일 만한 요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불페넌트라는 패턴을 돌파했다. 정말 이게 이렇게 돼서 월봉이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15만 달러를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요렇게까지 가면 이제 20만 대가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관심 있게 볼 만한 패턴이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금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금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금이 먼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좀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금이 먼저 반응을 보였고 금이 조금씩 조정되는가 동시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금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항상 비트코인보다 먼저 반응할 때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항상 그것보다 더 앞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럴 때가 사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FTX가 2024년 4분기에 채권자에게 몇만 달러야 이거?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60억 달러를 재분배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2주 후입니다. 유동성의 대부분은 크립토로 돌아올 것이다. 자, 이 2주 후 안에 뭐가 또 있냐? 우리 자오장펑 형님께서 CG에 출소가 있어요. 원조 펌핑 왕이죠. 이제 CG가 출소하게 되면 또 이제 BNB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고 FTX를 이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솔라나라던가 이런 쪽도 다시 한번 붐이 오지 않을까.
유동성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돈이 전부 다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에 질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좋은 거는 이 2주보다 더 이른 시점에 짜오장퐁이 먼저 출소하고 얘가 만약에 유동성을 바탕으로 바이낸스발 펌핑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에 FTX에서 160억 달러가 재분배했을 때 고객들이 아 이거 코인 심상치 않은데 한번 더 해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만 펌핑이 되더라도 이 돈이 많은 돈이 이탈되지 않고 대부분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게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대선 분위기 또 펼쳐질 거고요. 11월의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좋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안 좋았다가 결국 좋아질지 항상 방향은 좋은 쪽이지만 중간에 흔들기가 있냐 없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대선이 있는 월을 보면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선이 있는 월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월봉으로 해서 보면은 자 이제 9월 달이잖아요. 보면은 11월 달이 항상 있어요. 11월 달이 대선의 해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을 보면은 이렇게 꽉 찬 양봉이 된 적도 있지만 2016년의 11월을 보면은 요게 이제 작은 양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 자체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데 그 주나 혹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경향은 있다 단기적으로 그것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각 상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터지는 시점이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요게 요 지점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이제 다음에 찍히면 돈이 엄청나게 풀릴 것이고 이게 결국 자산시장에 들어오면 크립토에 매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드디어 0%가 됐는데 항상 우리가 역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역프가 발생될 때는 또 이제 비트가 보통 해외 주도로 먼저 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르는 시점에 역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루함 때문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0으로 깎였다가 이제 비트가 먼저 독주하는 형태로 가면 얘가 이제 프리미엄이 역프가 되는 거죠. 해외 주도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뒤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프리미엄이 끼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요즘 말씀드리지만 업비트와 빗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마켓에 상장시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외국 애들도 프리미엄이 끼면은 한국으로 우르르 다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업비트랑 빗썸에서 유동성 파티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뭐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옵션 만기가 될 때는 항상 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일단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뭐 좀 눌림이 있더라도 그냥 뭐 요 주요 하락 추세선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게 뭐 이러한 수렴의 패턴을 가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런 식의 눌림이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더 올라가서 좋고 빨리 올라가면은 빨리 가서 좋고 항상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할 때 모든 걸 맞춘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의 심리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